폭력을 사용한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생각과 생각, 삶과 삶이 부딪히는 곳이 세상이다 보니 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등치 큰 동기 훈련병 한 명이 내내 저를 피했습니다. 당시 저는 훈련병 중 선임 역할을 하는 향도를 하고 있어서 그 훈련병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훈련 과정이 끝날 때쯤 계속 신경 쓰이던 차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훈련병은 저와 같은 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누굴 괴롭힌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급생 한 친구와 했었던 꽤나 지저분했던 싸움, 그 부끄러운 기억은 있습니다. 이 역시 고백해야 되는 제 부끄러움 중 하나입니다. 여러 영상에서 얘기 드렸듯이 저는 이 당시 꽤 많은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 사연을 아는 친구들이 여러모로 제 보호막이 되어주었죠. 고백하고 있는 저 부끄러운 싸움은 제가 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기로 이기려 했죠. 다시 생각해보면 저와 싸웠던 친구는 저만 보고 싸웠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전 지기 싫어했습니다. 자존심도 셌고요. 제 친구가 제 싸움에 나서는 일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은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꽤나 유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진 것이 분명했고 잘해봐야 비겼을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히려 제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싸웠던 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절 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뭘로 싸웠고 뭘로 사과를 받았었는지. 하지만 돌아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비참하고 지저분한 쪽에 있었다는 걸. 강한 척을 하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제 학창 시절의 단단한 자부심에는 또 다른 면에서 이런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비참했었던 일이었는지 제 동창이자 군대 동기가 알려줬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누굴 괴롭혔던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111 학교 111의 연속이라 학창 시절에 대해 그 정도의 관심도 에너지도 없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제 친구들 역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개팍하긴 했습니다. 많이 반항적이었고 더 많이 공격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했던 제 학창시절엔 얼마나 많은 저열하고 비참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어서 누군가에겐 트라우마가 되고 개똥같이 더러워 피해야 했던 새끼가 되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동기 친구도 저나 제 친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피해를 주는 모습을 목격하지도 않았다더군요. 단지 그 개팍스러운 모습이 두려웠다더군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원 없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 전날의 부끄러움으로 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일이 있던 당시까지 제 말의 90%는 욕이었습니다. 모든 말의 시작을 욕으로 했고 모든 말의 끝을 욕으로 맺었습니다. 학창시절 그 괄괄한 친구들도 농담처럼 얘기할 정도였죠. 넌 욕을 안 쓰면 대화 자체가 안 되냐? 10대 시절 분노가 성공을 만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세 보이고 싶었고 세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겪었던 불행한 삶은 이런 저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전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소년기를 거쳤고 이른 나이에 시작한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폭력에 노출된 채로 소년,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돌아보면 제 10대는 제 속의 괴물을 키웠고 제 20대는 그 괴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게는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기에 최소한의 중심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20년. 가장 괴로운 것 중 하나는 이런 경험을 가진 제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도 높은 직종의 현장직 기술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위험하니까. 욕보다 더한 걸 당할 수도 있는 곳이니까. 매번 현실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현장에서 제 언행이 심하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그날 밤엔 저 부끄러운 날의 기억이 악몽이 되어 돌아옵니다.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폭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행하는 쪽에 서거나 수동적으로 방어를 하며 피하거나. 표혜림 씨는 어땠을까요? 잘못이 없다고 입장문을 올린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수년간 폭력에 노출돼 방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녹음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안타까운 모습이 애처롭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행동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접근했다며요. 눈에 보이는 그녀의 아픔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입에 올렸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그녀가 자신이 겪은 폭력에 힘겹게 맞설 용기를 겨우 냈음에도 모든 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안심했는지, 그런 그녀의 삶이, 그 힘겨움이 당신 따위를 의심하는 행동으로 보였고 그것을 그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까?
표현MC가 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를 해드릴까요? 육체적, 정신적 억압입니다. 그래서 표현MC가 만들려고 했던 세상과 단체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억압으로 인해 왜곡되어져 버린 삶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일 아닙니까?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표현MC와 함께하려 했습니까? 눈앞의 피해자에게조차 최소한의 이해력조차 발휘할 수 없었으면서 어떤 빌어먹을 단체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무엇을 위한 피해자 구호 활동입니까? 피해자가 눈에 있긴 했습니까? 그리고 10대를 고스란히 희생당한 피해자에게조차 잘난 척을 해야만 했던, 아니 정확히는 그것을 목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구하려 했던 빌어먹을 작자들, 내가 경험했던, 내 인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 폭력에 관계했던 모든 당신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기를 매일 간절히 기원할게요. 딱 내가 경험했던 것만 아마도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할 거야. 난 그 순간 앞에서 매번 간절히 빌었거든. 이젠 제발 이 빌어먹을 생좀 멈춰달라고. 진짜 간절히 빌 거야. 당신들에게 내 일이 똑같이 일어나기를. 표엘MC 미안합니다. 겨우 이 정도가 제가 당신을 보내드리는데 해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 하나 드릴게요. 당신과 당신의 삶에서 받았던 폭력과 생애 끝까지 멈추게 하지 못했던 저 폭력들의 정체를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기록할게요. 아래 이메일 주소 남깁니다. 이와 관련된 유튜브 내용 발견되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